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병원 내분비과 김성훈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도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아셨나요?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올리브 오일이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치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안타깝게도 한국 노인 10명 중 9명은 올리브 오일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5년 안에 대다수가 뇌졸중, 심혈관 질환,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올바른 방법만 실천하신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만성 질환을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제약회사가 절대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 바로 올리브 오일의 진짜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께서는 88세에 심장병을 앓으셨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같은 나이에 제가 알려드린 올리브 오일 황금 법칙을 적용하신 덕분에 97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차근차근 따라하신다면 손주의 졸업식도, 증손주의 첫 목소리도, 그리고 수많은 행복한 가족의 순간도 건강히 지켜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30년 연구의 결실인 황금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부산의 최민호 어르신은 15년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셨지만 올리브 오일 황금 법칙을 실천한 지 단 한 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도의 김혜선 어르신은 12년 동안 관절염으로 매일 고통받으셨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신 지 석 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적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작은 행동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귀중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올리브 오일의 비밀을 하나하나 함께 탐구하는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액체 황금이라 불리며 수세대에 걸쳐 지중해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용해 온 바로 그 올리브 오일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왜 요즘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이 사실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약품은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관절 진통제를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합니다.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커지고 제약회사의 이익은 더 늘어납니다. 한쪽에는 막대한 이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약 판매를 줄일 수 있는 단순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진실을 선택해 공개할까요? 저는 여러 차례 국제의학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올리브 오일의 효능에 대해 활발히 논의됩니다. 그러나 병원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런 자료들은 묻혀버리고 환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비밀이 침묵 속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침묵이 수백만 명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민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었고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언제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따님이 아버지께 올리브오일 황금 법칙을 시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달 후 수치가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올리브 오일은 건강을 지켜주는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리브 오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 같은 귀중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체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중한 성분들을 무심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손에 쥔 보석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판매되는 올리브 오일의 절반 이상이 가짜이며 값싼 여러 기름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기름을 사용하면 진짜 순수 올리브 오일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담석이나 췌장염을 앓았던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울산에 사는 이상철 씨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올리브 오일을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췌장염 합병증으로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과량 섭취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대부분 마트에서 가장 싼 올리브 오일을 사서 뜨거운 팬에 바로 사용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가열하면 폴리페놀과 올레산 같은 귀한 성분이 거의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관 방법도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빛, 온도, 공기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되어 심지어 해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이미 상한 기름은 더 이상 귀한 약이 아니라 몸속에서 은밀히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뚜껑을 꼭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싱크대 위에 기름을 두는 습관이 있는데 그곳은 빛과 열이 쉽게 기름을 파괴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제주에 사는 윤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15년 넘게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아오셨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후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구입해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고 사용하셨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염증이 뚜렷하게 줄었고 3달 후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6달이 되자 손주들과 함께 편안히 산책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감격하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손주들과 밖에 나갈 때마다 다리 아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병원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대부분은 약물 중심의 의학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가까운 해결책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상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160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귀중한 영양 성분이 모두 파괴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올리브 오일로 튀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조차도 아주 약한 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경험과 제가 직접 분석한 결과 올리브 오일을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 염증 억제 효과가 무려 10배까지 증가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샐러드에 직접 뿌리거나 빵에 발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석이나 급성 췌장염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고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본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식품과의 결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올리브 오일의 효능을 절반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했을 때 심장과 혈관에 특별한 이점이 생긴다는 사실을 저는 수십 년의 임상 관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토마토 속에 라이코펜이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을 만나면 혈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놀라운 효과가 발휘됩니다. 제가 추적해온 환자 데이터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유지한 환자들은 따로 먹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 발병 위험이 40% 낮아졌습니다. 여기 대구에 사는 강대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수년간 협심증으로 고통받으며 잦은 흉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방법을 실천하신 지 2달 만에 흉통이 뚜렷하게 줄어들어 담당 의사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을 마늘과 함께 섭취했을 때 한겸 효과가 5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특히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올리브 오일을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에도 뛰어난 효과를 줍니다. 제가 직접 관찰한 바로는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를 꾸준히 함께 섭취하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고운 조리 음식에 사용하면 해로운 물질이 생겨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칼로리 섭취가 지나치게 많아져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믿는 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광주의 한명조 어르신이 바로 그 예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매일 올리브 오일을 한 컵 가득 마셨는데 석 달 후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전의 신병호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저는 그냥 더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노력할수록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아팠습니다. 또한 서울의 이순옥 할머니가 아깝다고 올리브 오일을 여러 번 다시 가열해 튀김에 사용하시던 일도 기억납니다. 바로 그 습관 때문에 혈관에 심한 염증이 생겼고 결국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이라고 믿었던 것이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진정으로 좋은 것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용량을 올바른 시점에 몸 상태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섭취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보를 놓친다면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도 효과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추적한 끝에 의학계조차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효과는 섭취 시간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귀중한 성분인 올레산과 폴리페놀은 섭취 시점에 따라 흡수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공복에 섭취할 때와 식사 후 섭취할 때의 효과 차이가 최대 4배까지 났습니다. 연구 결과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마시면 최적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혈관 청소 능력이 50% 향상되고 염증은 30%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이나 포식을 한 뒤에 올리브 오일을 마시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인천의 황진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녁 식사 후마다 한 스푼씩 마셨는데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검진을 받아보니 지방간이라고 하더군요. 올리브 오일도 기름, 즉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간, 특히 밤에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칼로리가 축적되어 체중 증가나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년 연구 끝에 저는 확신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때이며 특히 샐러드나 채소 요리와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까지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시간은 늦은 밤이나 배부르게 식사한 직후입니다. 광주의 한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불안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먹기 시작했어요. 석 달 만에 혈압이 165에서 132로 내려갔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든 올리브 오일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10년 넘는 연구와 임상 관찰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어떤 품종인지, 어떤 토양에서 자랐는지, 언제 수확했는지, 어떻게 압착했는지에 따라 치료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혈관 질환에는 스페인산 피코알 품종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이 탁월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의 최만석 어르신은 20년 넘게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제가 코로네이키 품종 올리브 오일을 권했을 때 처음에는 올리브 오일이 다 똑같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지 한 달 만에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뚜렷하게 줄어들었고 석 달 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와 축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코로네이키 품종은 다른 품종보다 올러칸탈 성분을 3배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연적인 한겸 효과가 있어 관절염 환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대구의 박진우 어르신은 15년 동안 당뇨를 앓으셨고 혈당 수치가 늘 200 전후를 오갔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프란토이어 품종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불과 2달 만에 혈당이 145로 내려갔고 6달 후에는 12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치료약의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도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차이는 바로 올바른 올리브 오일 품종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색을 보아야 합니다. 진짜 오일은 대체로 짙은 노란색이나 자연스러운 녹색을 띱니다. 색이 너무 연하거나 투명하면 정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향입니다. 순수한 올리브 오일은 풀 향기, 은은한 과일 향이 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아무 냄새가 없거나 그냥 흔한 기름 냄새만 난다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또 맛을 보면 진짜 올리브 오일은 약간의 쓴맛과 목에서 느껴지는 가벼운 매운맛이 남는데 이것이 바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폴리페놀의 신호입니다. 가격에도 주의하십시오. 250ml 한 병이 20,000원 이하라면 거의 확실히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십시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의 유명 산지에서 생산된 오일이 대체로 품질이 뛰어납니다. 이제 제가 30년 동안 연구에 매진하며 얻은 모든 지식을 집약해 만든 황금 공식을 공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황금 공식은 이렇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심혈관을 지켜주는 방울토마토 3알, 한뼘을 돕는 다진 마늘 반쪽, 뇌를 위한 혼합 견과류 한 줌.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먼저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마십니다. 약 5분 후 토마토, 마늘, 견과류를 드십시오. 30분 후에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공식을 따른 환자 그룹에서는 평균 혈압이 30단위 낮아졌고 콜레스테롤은 50단위 감소했으며 혈당은 40단위 내려갔고 염증 수치는 무려 60% 줄었습니다. 대전의 오미경 할머니는 이 공식을 6개월간 꾸준히 지킨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25년 넘게 먹어온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여행도 가고 등산도 하면서 지칠 걱정이 없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물론 중요한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급성 췌장염을 앓은 적이 있는 분들은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도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과도하게 마시지 마시고 하루 2스푼을 넘기지 마십시오. 보관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고 햇빛을 피하며 항상 뚜껑을 꼭 닫아야 합니다. 개봉 후에는 6개월 안에 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기름이 굳어져 귀한 성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식품이라 해도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은 올바른 영양, 적절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함께할 때 만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운동입니다. 50세가 넘은 분들이라면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걷기만 해도 건강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당을 조절하고 혈관의 탄성을 개선해 줍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집 근처 공원을 매일 산책하는 습관만으로도 몇 달 뒤에 건강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잠을 더 잘 자고 관절 통증이 줄고 정신도 한결 맑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지루하다면 배우자나 이웃을 함께 초대해 보십시오.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됩니다.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노년층을 위한 기체조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 또는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 몇 가지를 하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오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운동 외에도 건강을 은밀히 해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흡연과 과음이 그것입니다. 담배는 하루 한 개비만 피워도 혈관을 손상시켜 올리브 오일이나 어떤 건강한 식단의 효과도 크게 떨어뜨립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녁에 많이 마시면 간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혈압과 혈당을 쉽게 높입니다. 저는 인천의 남경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황금 올리브 오일 공식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지만 건강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밤마다 술을 몇 잔씩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술을 줄이고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섭취하면서 걷기를 꾸준히 하자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역시 건강에 숨은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염증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회복이 더디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기억력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약으로 여기십시오. 일찍 잠자리에 들고 휴대폰을 끄고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하십시오. 올바른 세 가지 요소, 즉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영양, 적절한 운동, 나쁜 습관의 제거를 모두 결합하면 여러분의 몸은 날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 지표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지고 삶 자체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손주의 졸업식이나 증손주의 돌잔치에 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활기와 기쁨으로 가득한 노년을 자신 있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올리브 오일의 힘을 이해하고 진짜 품질을 고르는 법, 올바른 섭취 시간, 수백 명의 건강을 바꾼 황금 공식, 그리고 피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꾸준히 실천한다면 삶은 바뀌고 건강은 오래 지속되며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하는 기쁨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할 것입니다. 지식은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댓글에 남긴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 경험이 길을 찾고 있는 누군가의 구세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느낌, 궁금증 혹은 얻은 결과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계속 공유할 귀중한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연구와 실제 경험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단순히 길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활력과 생기로 가득한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